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을 말하는 또치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마곡 오피스텔 물건 쏟아질 때가 됐다. 이 제목만 보고 여러분 마곡에 무슨 일이 있나 싶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고요. 저희가 부동산 채널을 보다 보면은 부동산의 매도 타임, 매수 타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사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곡 오피스텔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이 채널을 봄으로써 파는데 아니면은 또한 사는데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곡 오피스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마곡지구 오피스텔은 2013년도 초에 양천 향교역 인근의 엠코 지니어스타가 한 7평 기준으로 해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최초이다 보니까 마곡지구에 대한 호재만으로 분양을 해서 오히려 분양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았습니다. 그 필두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신방화역부터 또 오피스텔을 분양했고요. 연이어서 발산역 또 분양을 했는데요. 발산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조합 용지가 많았습니다. 그 조합 용지가 이제 조합 결성해서 했던 그런 아이파크라든가 필레이처라든가 해현대 힐스테이트라든가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분양은 굉장히 그때는 정말 줄 서서 할 정도로 분양이 잘 됐고요. 분양가는 그때 한 6평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한 3, 4천에서 1억 6천, 5, 6천 정도 그렇게 분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기리에 분양한 게 이제 마곡 나루역의 프루지오시티. 거기는 워낙 땅도 컸고요. 일단은 덩치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세대가 1300세대. 어마어마하죠. 프루지오가 분양을 했는데 그때도 분양가는 착했습니다. 1억 3, 4천, 투룸 같은 경우에 2억 한 6, 7천, 8천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파크, 롯데캐슬 분양을 했고요. 발산역의 매그넘 시티라고 거기서 이제 전 세대 투룸으로 분양을 했는데 한 3억 7천에서 3억 8천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가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분양가가. 그만큼 가격은 그 사이에 많이 올랐고, 특히 마곡지구는 원룸이 대부분입니다. 오피스텔이. 원룸이 6평 기준, 5평 기준 해서, 특히 5평 같은 경우에는 양천 향교역에서 발산역 그 사이에 업무지구 안에 브랜드가 좀 약한 그런 브랜드들이 쫙 들어왔는데 대부분 5평 기준으로 분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분양가는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은 가장 이제 분양하기가 쉬운 게 어떤 게 쉽냐면요. 일단 금액이 저렴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세대의 전체 분양가가 1억 1천, 1억 2천, 이게 가장 분양이 그때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원룸만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투룸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건축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원룸은 안 나와서 이렇게 코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꼭대기층을 투룸으로 특별하게 분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체 마곡의 그 오피스텔 중에서 원룸은 한 95%고 한 투룸 같은 경우는 5%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비율이다 보니까 희소성 때문에 오히려 투룸이 분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마곡 나루역의 프루지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투룸 분양가가 2억 7천, 2억 8천 했던 게 작년 가을까지 매물이 어느 금액까지 나왔냐면 6억에서 6억 5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정말.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마곡지구 안에는 투룸의 희소성 때문에 그렇게 투룸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마곡 오피스텔이 지금 물량이 많을 때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피스텔 분양을 받게 되면 일반 사업자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제 내야 되는데요. 일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습니다. 부가세는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있는데 건물분에 대해서 10% 감면 혜택을 받고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그 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85%를.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한 95% 이상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임대 사업자가 오히려 희소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세가 우리나라가 한 4.6%예요. 4.6%인데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 취득세를 내면 4.6% 하면은 한 70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데 85%를 감면 혜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586만 원 정도, 그 정도를 감면 혜택을 줍니다. 정부에서. 그 다음에 나는 수분양자는 한 1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가볍습니까, 세금이. 취득세가 85% 감면 혜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임대 의무 기간이 있어요. 이제 주택임대차는 초창기에는 5년이었다가 1년 정도 있다가 4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한 4년만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어도 중간에 재산권 행사하는 데는 이상 없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의무 기간을 지키느라고 거의 이제 팔 생각들을 안 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파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국가니까 재산권 행사는 할 수가 있는데, 혜택을 받았던 취득세를 토해내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포괄 양도 양수로 하면은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무 기간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이렇게 오피스텔 매물이 별로 없어서 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의무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데도 있고 끝나가는 데도 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쏟아질 때가 되다 보니 매물이 접수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뭐 많이 쏟아지거나 그러지는 아직까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막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엠코 지니어시타가 가장 먼저 분양을 했던 데가 지금 물건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9월달 되면 그 만기가 차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뭐 발산역에서 양천 향교역 그전에 뭐 쫙 입주했던데 그런 때부터 시작해서 신방화역 지금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가는 많은 물건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은 시기가 다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안에 오피스텔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때가 이제 기회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못 파시는 분들은 또 안타깝게도 좀 많이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좀 손해보고 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곡지구 안에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은 정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는 마곡지구의 현황에 대해서 현재 실질적인 기업의 입주율 같은 거,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될 업무지구의 내용이라는 거를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한번 다시 올릴 것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포공항을 별로 신경을 여러분은 많이 안 쓰시잖아요. 근데 김포공항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김포공항은 일대 종합발전 구상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공항 내부는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한 그러한 공항 복합도시로 주변은 일자리 기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의 글로벌 관문으로서 서남권 신성장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국제선 터미널 쪽은 항공 관련한 지원 업무, 국내선 터미널 인근에는 기존 상업시설과는 차별화된 의료관광시설이라든가 쇼핑 문화센터 등 해서 복합 상업단지로 만들 계획이고요. 공항 입구에는 항공벤처 등 연구개발 등 산업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곳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방화동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재개발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일자리 창출하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아파트도 필요하지만 오피스텔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이 뭐냐 그러면 인창개발의 그 CJ 제1제당짜리를 한 3만 평 정도 되는 거를 인수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이제 강서구 사람들은 특히 많이 기다렸던 그런 데입니다. CJ에서 아파트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분양받고자 기다렸고, 거기가 뭐 자기가 들어간다는 소문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데인데, 이제 제1제당이 느닷없이 그 땅을 팔았습니다. 인천개발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1조 500억에
이제 잔금까지 치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복합시설로 엄청나게 지금 개발할 예정입니다. 복합 쇼핑몰, 복합 업무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인천 개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그 부동산 디벨로퍼,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회사의 블루칩 같은 건 아주 큰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운양동, 김포 운양역 앞에 LH 부지가 있었어요. 거기 지원 시설 용지가 엄청나게 큰 용지가 있는데 한 1천억에 그걸 매입해서 올 가을 정도에 분양 예정이고요. 또 파주 운정역 앞에 중심상업 용지를 한 3만 평을 4,300억에 매입해서 1조 정도 되는 개발비를 들여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쇼핑몰, 호텔, 복합시설로 지식산업센터 해서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 초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여기 CJ 양천향교역에 가까이 있는 거는 거기 운양하고 그다음에 운정 정도 끝나고 나서 분양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양천 향교역 앞에 있는 그 부지는 외관 디자인을 세계적으로 지금 공모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인천 개발에 관련된 분하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통화를 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지가 개발이 된다면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더 이상 오피스텔을 지을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양천 향교역 인근에 또한 지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오늘 다 풀어서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곡지구에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이 과연 진짜로 이쪽으로 오느냐, 그 다음에 그 이마트에서 샀던 그 용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LG에서 아니면 대기업에서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상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다음 영상은 제가 마곡지구에 대하여 Q&A, 그러니까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의욕만 앞서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것을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제 차분히 제가 좀 더 이제 제가 초보자잖아요. 유튜브 초보자다 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정확한 정보도 잘 말씀 못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나아질 거라 보고요. 저에게 관심 있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계속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